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주말 휴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정말 많이 덥던데요. 잘 지내셨나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땀이 나오니까 자꾸만 시원한 곳을 찾게 되던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아니 그 시절엔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네, 다산 정약용이 쓴 다산 시문집에 따르면요, 그 체면 때문에 함부로 옷을 벗지 못했던 양반들이 즐겼던 피서법이 나와 있더군요. 그게 뭐냐? 달 밝은 밤에 발 씻기였다고 합니다. 발 씻기? 그게 뭐 시원해? 네, 근데 신체 부위 가운데 온도 변화에 민감한 곳이 발이라서요, 찬물에 발만 적셔도 몸 전체가 시원해진다고 하네요. 아니 그럼 달 밝은 밤에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잘 수밖에 없었던 우리 농민들, 그분들은 어떻게 더위를 식혔냐고요.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몇 바가지 물로 등을 적시는 등목으로 더위를 식혔습니다. 기억나시죠? 엎드려 뻗쳐 자세, 엉덩이를 가장 높이고 차가운 물 한 바가지 부으면 우리 아빠들 어이구 시원해. 기억하시죠? 네, 선조들의 여름나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덥다고 호들갑을 떤 건 아닌가 살짝 죄송스러운 기분이 드는데요. 자, 그래도 더위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유아와 노인분들 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당분간 좀 주의하셔야겠네요. 7월 11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작합니다. 윤형주 조개 껍질 묶어 였습니다. 2절 3절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자, 10시 15분입니다. YTN FM 당신의 전성기 오늘. 중년들의 마음 줄여서 중심이죠. 집중적으로 중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코너. 오늘의 중심. 이번 주는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요. 먼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엄마들이 이제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사는 거. 제 인생에서 자존심이 제일 상하는 건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바뀌어지는, 이게 정말 자존심 상하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했을 때, 제 실수로 인해서 어떤 그 사고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그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실수하지 말아야 될 일을 실수했을 때 표현은 안 하지만 혼자서 속으로 많이 진짜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죠. 그리고 스스로 스트레스라는 게 외부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를 내 스스로가 잘 안 받고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네, 오늘 주제가 바로 자존심 상할 때입니다. 자존심. 자존이란 단어는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스스로 젠치하는 마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며 긍지를 가지고 스스로의 품위를 지킴,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살면서 버리지 말아야 될, 끝까지 지켜야 될 품위쯤 될 텐데요. 자, 근데 이 자존심이 상하고 꺾일 때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웬만해서 잊혀지지 않죠. 어렸을 때는 그 상처가 일어서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에도 금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셨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자, 저희 문자는 샵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푸짐한 선물,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마이너스 2도 두피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그리고 20세기를 대표하는 3인의 화가 샤갈 달리 뷔페,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샤갈 달리 뷔페 특별전의 전시회 티켓 매일 2분께 석장씩 들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 조용필의 자존심입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문자 번호가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잖아요. 맨 처음에 더위 어떻게 이기십니까? 라고 말씀 올렸더니 4471님이 아무리 더워도 만올림 샤워하는 소리 들으면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오싹합니다. 라고 아재 개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진심은 아니시죠? 그리고 0214님. 한여름에도 바다 낚시 다니셨던 친정아버지께서 낚시 다녀오시면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등목이었는데 저는 오늘 세수대야에 발 담가 보렵니다. 하긴요. 그 힘든 산행하고 나서도 차가운 계곡물에 탁쪽 발을 담그고 나면은 이 산행의 고단함과 더위가 싹 씻겨나가는 거 느낍니다. 그리고 9191님. 잠시 출첵해요. 더워서 에어컨과 전쟁을 수원에 갑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늘 혼잡해요. 아침에 싸우고 출근 기분이 엉망. 그래도 신청곡 있어요. 하고 김종환 씨 노래 신청하셨고요. 자존심 얘기도 2551님, 0214님 주셨는데 요거 묶어서 이따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오늘 주제는 자존심 상할 때 언제 쉬었어요? 입니다. 유료 문자 활용해 주시고요.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잠시 후에는 월요일마다 만납니다. 당신의 주치. 전문가가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드린 날이죠. 그래서 오늘 한방 그리고 영양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수 윤수일입니다. 저는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항상 YTN 라디오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YTN 라디오에서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그리고 날씨와 교통정보까지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제 노래 가사처럼 언제나 저를 기다리는 YTN 라디오. 내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저 윤수일은 언제나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백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네, 월요일에 만나는 당신의 주치,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한의학 박사시죠. 지인병원의 김길우 병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전성기입니다, 저도. 네. 전성기세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뭐 그렇지 않겠어요? 사는 게 늘 전성기죠. 전성기 떨어지면 바로 장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아이고, 저런. 인생이 전성기다. 네. 초긍정 마인드로 시작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사실 우리 김기로 원장님 모시고 영양제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려고 했는데요. 그 당시 국회 개원 연설이 있어서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영양제 또 건강보조제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영양제 종류는, 장사하는 분들만큼 많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영양제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청취자라고 하실 수 있는 중년분들이 많이 찾는 영양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종합 비타민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뭐 도가니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루 뭐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이 있고요. 네, 뭐 눈이 그래가지고 뭐 루테인. 네, 그 다음에 저도 알잖아요. 네, 저도. 전립선에 문제가 만들어 뭐 이런 거 있고요. 뭐 하여튼 정말 뭐 손가락 끝에서부터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발뒤꿈치 아픈 영양제도 있고. 발뒤꿈치 아픈. 네. 하여튼 정말 머리가 좋은지 아니면은 정말 필요해서 그런지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마치 눈에 좋으면 얘는 눈에만 작용할 것 같고 네. 말씀하신 듯이 발 뒤꿈치 좋다 그러면 발 뒤꿈치에 작용할 것 같은데 어디 약이 찾아다니면서 거기만 뭘 하겠습니까? 분명히 전신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네. 과연 이런 것이 눈하고 피부하고 그다음에 뼈하고 이런 걸 이렇게 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예,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그 어머니 따라서 장에 갔었잖아요. 네. 시장이 별로 없었어요. 장에 갔었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요런 뻑적지근한 이벤트를 하면서 만병통치약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만 먹으면 다 났어요. 뭐 예방주사 포함해가지고. 네. 이질, 설사, 콜레라 예방 뭐 별거 다 있습니다. 이 지금도 네. 줄줄 외울 수 있는데 차마 자리가 점잖해서.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한 30년, 40년 되면서 네. 이제 과학적이다 이래가지고 과학 정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병통치약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면 이제 안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그리고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분시키면 시킬수록 좋잖아요.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그렇게 이제 세분화시키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배가 고플 때는 그냥 밥 먹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왼쪽 배가 고플 때는 밥하고 깍두기, 오른쪽 배가 고플 때는 밥하고 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먹으면 네. 또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좀 더 세분화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주는 영향 범위는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야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과 사실로 기억되게 만드는 광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정보가 하도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거나 적절한 사실과 적절한 그 가상을 섞으면 이게 사실인지 혹은 거짓말인지 그 구별을 못해요. 네. 그런 것들이 광고 기법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적절한 이 보충제 네네.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땐 그게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보충제가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또 이건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비타민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맞는 건데요. 네. 이 비타민이 합성 비타민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이건 틀립니다. 아하. 그런데 합성 비타민이 우리 몸에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꼭 필요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대답이 약간씩 지금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질문들이 주르륵 와 있어서 짧게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문자 샵 0945번입니다. 2807님, 영양제 먹으면 살찐다는데 정말인가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배불리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는 기전하고 우리가 영양제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은 좀 다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일부의 것들이 영양제 이름을 쓴 배가 불러서 살이 찔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 살이 찔 수 있는데 만약에 이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준의 영양제라면 살이 찔 리가 없습니다. 예컨대 비타민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비타민을 배부르게 먹으면 혹시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비타민 같은 걸 배부르게 먹지는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영양제를 먹으면 살이 찝니까? 이건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다. 네. 4471님. 수많은 영양제가 있고 각자의 체질이 다 다르겠지만 특별히 피해야 할 영양제가 있나요? 이거는 이제 논문에 이 아주 중요한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2007년에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크리스티안 글루드 박사라는 사람이 비타민 보충제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논문을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적 굉장히 최근에 발견해서 이제 발표한 논문인 했군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사실 잘 따지면 논란의 소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이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맞는데 네. 만든 비타민, 합성한 비타민은 몸에 해로울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가 굉장히 당시에는 이제 쇼크였기 때문에 코펜하겐 쇼크다, 뭐 혹은 비타민 쇼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 A, C, E, 셀레늄, 베타카로틴 이렇게 우리가 흔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보충제들 광고에 많이 나오는 거 익숙하시죠? 네. 얘네들을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을 계속 이렇게 그 분석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논문에 의하면 네. 사망 위험이 예를 들어서 비타민제에 관련되어 있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를 복합제로 먹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최소한 5% 높다는 거예요. 사망률이. 먹지 않는 사람보다. 먹은 사람이. 그러니까 먹은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안 먹은 사람이 높아야 사실은 이게 먹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죠. 안 먹은 사람보다 먹은 사람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비타민 A만 복용하는 경우에는 사망 위험이 16%, 베타카로틴만 복용하면 7%, 비타민 E만 복용하면 4%. 그러니까 이렇게 뭘 먹으면 오히려 더 높아지니까 이거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의학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다. 이건 네. 딱 한 번 그런 거다. 그런데 어떤 논문이든 제일 처음에 나올 땐 한 번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굳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밥상에서 열심히 잘 먹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사실 원래 과거에 그런 거 없이 살아왔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잘 골고루 섭취하면 되는데 뭐가 부족하고 치우치고 하는 걸 불안해하니까 이제 자꾸 찾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불안하게 만들고 꼭 먹어야 한다고 주입하는 게 이 마케팅의 본질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옥은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석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우리가 더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이거는 전부 다 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팀과 약간 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얘가 옥석을 가리기가 너무 지금 그 시기적으로도 짧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전처럼 먹을 게 별로 없고 또 실제로 음식을 섭취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있고 이런 단계라 그러면 보충제라도 먹어서 그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은 냉장고에서 썩어가는 음식이 우리가 먹지 않은 음식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싱싱한 그 음식 상태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네.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그 신선한 음식이 많이 있는데 네. 그게 없다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음식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잘 드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비타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판단하실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네. 9110님이 저는 평소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는 있어서 먹고 클로렐라와 유산균 정도만 먹고 있는데 요거 정도는 괜찮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2단은 우리나라 유산균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논문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김치. 된장, 뭐 각종 그 네. 사김 음식, 발효 음식. 다만 이제 걱정할 건 우리나라 음식들의 삭힌 음식, 발효 음식들이 소금이 좀 많아요. 염분 그렇죠. 많은 게 이제 그게 좀 문제인데 그것에 관련되어서 좀 주의를 하신다면 그리고 그 클로렐라 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제품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네네. 이렇게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근데 하여튼 일단 하실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네. 지금 괜찮다는 답변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비타민 영양 보조제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샵 0945번입니다. 저에게 들어온 사연 중에 요게 있습니다. 내용을 다 전체를 읽기 좀 길어서요. 근데 60 넘은 어머니가 건강 보조식품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신데 아침에 일어나서 홍삼 한 팩부터 비타민 종류별로 드시고 식사는 걸러도 영양제는 거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백수호, 작년에 백수호, 흑마늘도 그렇고 몸에 좋다고 하면은 그걸 좀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특별히 더 원장님이 더 전문으로 아시는 그 분야가 나왔습니다. 백수호, 흑마늘, 석류, 뭐 붐이 일지 않았습니까? 굉장하게 막 인기를 끌고 했는데요. 그럼 실제로 이런 식품도 이건 식품이잖아요. 네. 이런 식품들은 필요합니까? 좋습니까? 이 분야는 제 분야니까요. 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좋지 않습니다. 아니 본인의 분야신데도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석류가 우리가 흔히 이제 여성 호르몬 전국 물질이 많기 때문에 폐경기 여성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석류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한 차를 드셔야 되는데 석류 한 차를 어떻게 드십니까? 한 차 어마어마한 양을 드셔야 된다. 네, 네. 아. 그 석류 한 차를 먹으려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고 그것만 먹다 보면 하루 먹으면요. 못 먹습니다. 그리고 석류 제품이 요새 엄청나게 많아가지고요. 요새 저도 가슴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걱정될 정도로 환자들이 가끔 와서 이렇게 석류 음료 뭐 석류 제품 언젠가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주는데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도 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목소리도 그리고 성격도 자꾸 여자로 변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석류 제품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백화수호에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네. 이어피소나 이런 그 실질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는요. 이 백화수호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약재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근본은 하수호라고 하는 약재였었는데 네. 그 하수호는 적하수였었고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사상체질에서 백화수호를 쓰기 시작했고 요게 이제 그 기원이 뭐냐에 따라서 약간씩 그러니까 원래 식물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른 연구들에 따라서 좀 약간씩 달라지는데 네. 모양이 비슷한 게 이제 이어오피소라는 그 식물이 있었고 그것을 중국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유통 과정에서 집어넣어서 생겨났는데 네네. 하수호가 약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하수호라면 복통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쉽게 함부로 이렇게 쓰는 약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흑마늘은요. 네. 그게 이제 본인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마늘을 쓰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웅녀 할머니가 이제 쑥하고 마늘하고 이런 거 많이 드셨잖아요. 흑마늘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네. 까맣게 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검게 끓이거나 태웠다고 하면 그게 네. 아스팔트 재료에 많이 들어가 있는 타르 이런 발암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드는 사람들은 다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주변에서 혹시 제가 아무렇게나 만든 제품인데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러고 주시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하죠. 최선을 다했지만 가끔 이제 소비자보호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들었다든지 혹은 내가 정말 믿을만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마늘 굉장히 많이 먹고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네. 좀 얇게 썰면 그냥도 먹을 수 있고요. 고기 구울 때 단순히 흑마늘은 아니어도 브라운 마늘 많이 먹고 있으니까 굳이 돈을 네. 아주 많이 들여서 흑마늘을 드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네.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유난히 아로니아라는 그 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제품이 많더라고요. 네. 아로니아가 그 아로니아도요. 네. 어떤 지자체 저도 약간 관련 있는 지자체인데 그 지자체에서 그걸 재배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 재배를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어려운 지자체들이 그 도농 복합도시거나 혹은 농촌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네. 새로운 무슨 성장 동력으로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깊숙하게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그 품종을 선정한 다음에 그걸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갖고 와서 이게 굉장히 좋다고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 혹은 실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과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런 과정들이 좀 충분히 좀 고민을 하고 충분히 어디에 쓸 것인지 고민을 하고 거기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좀 어렵다는 지자체들이요. 대부분 산세가 아주 좋고
이 천연 작물들, 천연 약용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도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 이름도 아로니아 그래서 우리랑 별로 친하지 않은 이름을 굳이 가져다 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튼 아까 말씀 중에 뭐 별로 고민을 안 한 것 같다라고 하시지만 그들은 굉장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셨겠죠. 네, 돈을 벌려면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드려야 되는데 한약 만드실 때 그럼 뭔가 쓰시잖아요. 그건 이제 약이죠. 네. 그러니까 약을 쓸 때와 음식을 쓸 때 보조제를 쓸 때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네. 예, 주변에 보면 다 재래시장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재래시장에 가면 이제 재래시장 걸어갑니다 일단. 네. 그렇죠? 재래시장에 차 세우기가 좀 힘든데 요새는 좋아진 데 많지만 네. 저는 걸어갑니다. 네. 걸어가면서 일단 운동이 되니까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거기 가면 할머니들이 앉아서 이제 제철 채소, 제철 과일도 조금씩 갖다 놓고 하는데요.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수입 과일, 제철 아닌 과일, 뭐 억지로 키운 과일, 보기 좋은 과일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거기 가면 올해 지금 이제 오디철 지났고요. 그 다음에 뭐 살구 한참 나오고 복숭아 나오고 이제 계속 이렇게 지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걸 열심히 드시기 시작했던 이유는 그때 그런 게 필요했기 때문이고 대부분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철에 난 그 땅의 음식. 그렇죠. 네. 그리고 음식이 요새는 엄마가 만드는 것보다 사장님이 만드는 걸 많이 먹잖아요. 외식이 많다. 네, 그럼 사장님이 우리한테 몸에 좋은 걸 팔겠습니까? 잘 팔리는 걸 팔겠습니까? 네. 대부분은 잘 팔려야 몸에 좋다고 선전하시고 잘 팔리는 걸 아마 주실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입이 익숙해져서 쌉쌀한 거라든지 익숙하지 않은 맛은 잘 안 먹으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요. 애들이나 어른도. 아하.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봄나물 중에 뭐 쓴바기, 꼬들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쌉쌀한 맛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 주는. 진짜 쓴맛이 좋다면서요. 네. 굉장히 많은데 점점 우리가 그런 걸 잊어먹게 돼서 규격화되고 또 맛있게 되고 또 쉽게 쓸 수 있는 것들만 쓰게 돼서 몸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맞춰지도록 거기 가셔서 할머니도 좀 도와주고 또 좀 거기 있는 거 좀 사다 또 제철 음식, 제철 과일, 제철 채소 또 그분들의 솜씨가 들어있는 반찬들. 네. 요새 뭐 일들 많이 하시니까 반찬 만들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면 건강해집니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9119님. 여성 갱년기 극복을 위해서 여성 호르몬 채우라고 칡꽃, 익모초 이런 거 먹던데요. 익모초하고 칡꽃을 쓸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여성 호르몬을 채우기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분이 거기다 또 아이디어를 넣은 것 같은데 일단은 칡꽃은요. 술결에도 아주 좋은 약입니다. 좀 당황스럽긴 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저 문자 주신 분이 아마 약주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익모초는 이제 이름 자체가 어머니에게 좋은 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자군요. 네네. 익모초 엄마한테 좋은 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출산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출산이 좀 어렵다든지 혹은 뭐 자궁이 좀 차다든지 출혈을 많이 했다든지 이렇게 엄마로서 겪을 수 있는 일에 문제가 됐을 때 쓸 수 있는 약 중에 최고로 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익모초 이제 주변에서 만약에 구하실 수 있으면 그 상태로 드시는 건 좋은데 여기다 또 마법을 부리셔가지고 희한한 또 이렇게 사장님들이 정말 잘 팔리는 걸 뭘 또 하셨다면 전 좀 걱정이 됩니다. 아하. 이게 이제 계속 일관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음식으로 섭취해라. 있는 그대로 제철에 나는 제 땅의 음식을 섭취해라. 그리고 가급적 집밥을 먹어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저러한 것들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결국 나는 집밥도 잘 못 먹고 때를 거를 때도 많고 너무 피로하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찾는 게 사실은 뭐 보양식일 수도 있고 비타민일 수도 있고 뭐 보조제일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나쁜 선택이 아니라 그나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약간 거기다 하나 더 덧붙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
음식 상태가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형태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약의 형태와 음식의 형태의 먹는 형태가 그건 네.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게 설령 바깥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바깥에서 대부분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의 형태가 좋으냐 음식의 형태가 좋으냐면 음식의 무조건 음식의 형태가 훨씬 더 선호가 있고 건강에 좋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름철 보양 음식 추천해 주십시오. 지금 보양 음식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게요. 네. 요즘은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4,500만 중에 2,000만 정도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겨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양 음식이라고 하는 건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술이라든지. 네. 예, 여름이면 이제 또 뭐 날씨 탓하면서 가셔서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먹어도 안 좋은 건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먹어서 도움이 되는 것. 너무 많이 먹는 건 요새 별로 이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먹어도 도움이 되는 건 요새 나오는 과일들이 아주 좋고요. 그 중에서도 수박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하, 예. 이 수박은 기본적으로 뭐 양방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물이다. 그런데 우리도 대부분 물입니다. 네. 그래서 뭐 대부분의 물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의학적으로 보면 몸에 지금 막 열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뜨겁고 그러니까. 그렇죠. 수박 먹고 나면 몸이 시원할 뿐만 아니라 부기도 없어지고 아주 좋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이 수박을 제철일 때 열심히 드시면 속에 열이 찬 것도 해결되고 몸이 푸석푸석한 것도 해결되고 다 좋고요. 특히 이 수박이 쌓일 때 호박 물 내리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똑같은 방법으로 수박을 물을 내리면 정말 끝내주는 여름철 보양식이 됩니다. 값도 싸고요. 네. 그리고 그 수박 껍데기 그 쓰레기도 없어지고요. 네. 맛도 엄청 좋아집니다. 만약에 단 걸 조금 더 좋아하시고 바깥에서 육체노동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이제 당분이 좀 필요하시잖아요. 네. 여기 저 장에 가시면은 꿀을 좀 싸게 종류 많이 있으니까 한 통에 각기 한 통씩 집어넣어서 수박 물 내리듯이 내리면 네. 약간 맛은 약간 탄내 비슷한 그 불내가 나지만 네. 맛은 굉장히 좋고 부기도 빠지고 그렇군요. 간도 좋아지고 아주 네. 좋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장 재래시장 얘기하셨죠. 마트라는 단어 한 번도 안 쓰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조언을 해 주시고 싶었는지 그 마음도 읽혀주는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 저희가 제인병원의 김기루 원장님과 함께 여름철 보양식과 더불어서 건강보조제 비타민 얘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언제일까요? 당신의 아이가 남자가 되는 순간은 코란도 스포츠와 함께 달리는 지금 이 순간. 더 강력해진 코란도 스포츠로 당신의 아이에게 남자를 선물하세요. New Experience, The New 코란도 스포츠 2.2 탄생.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50분입니다. 자존심 상할 때 언제입니까? 제가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0214님. 지금 중학생인 아들이 초등 시절 짓궂은 행동으로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 학부모가 계시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어요. 그런 부분은 개인 면담으로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말 그러셨겠어요. 4471님. 무엇보다 마눌님이 저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자존심 상하죠. 그러려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왜 저하고 결혼했을까요? 여자는 미스터리예요. 하셨고 2551님. 남편한테 운전 배우다 자존심 상해서 가출했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운전 못하고 있어요. 이건 불을 보도 뻔한 상황입니다. 진짜 웬만하면 피해야 될 상황이 남편한테 운전 배우는 상황이. 그래도 면허 따시죠. 2551님 필요 없으시다면 뭐 굳이. 아까 우리
김기루 원장님 말씀처럼 계속 걸으셔도 좋겠습니다. 1129님,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찜통 같은 날씨. 아무리 더워도 땡볕에서 일하시는 친정엄마를 생각하면 더위 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2807님, 작디 작은 회사였습니다. 몸 마음이 지쳐 사직설렜습니다. 사장님이 2번을 간곡하게 잡더군요. 갈 곳이 없었고 저도 사장님의 회의에 머물렀습니다. 한 달 후 사장님이 폐업하게 됐다며 미안해하시더군요. 저는 제가 일을 잘해서 잡았다고 착각했었던 건데 사장님은 그저 절 대체할 사람이 없어 절 잡았던 거죠. 자존심 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존심 상한 채로 백수가 됐습니다. 백수가 돼서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라고. 곧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파이팅! 한 분만 더요. 1129님, 여행 중에 외국인과 대화할 상황이 생겼는데 순간 당황해서 얼버무렸더니 옆에 있던 7살 딸이 엄마 영어 못해?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어찌나 부끄럽던지요. 공부는 평생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자존심 상한 얘기 참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더위에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문자 당첨되신 분 2807-2551 이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 어니언스의 저 별과 달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칠 시간 내일도 오전 10시 10분에 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